지방을 내려서 내가 부족한 볼륨인 눈물꼬랑이나 앞볼 쪽으로 옮겨주느냐, 이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로는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 원인이 됐던 약해진 경막을 제대로 다시 한번 타이트하게 고정을 해주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다 잡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 중에서도 경막 복원 혹은 경막 강화를 제대로 하는 방식은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 성형외과의 한바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 안에서도 굉장히 수많은 디테일이 존재하고 어떤 식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에 가깝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경막 강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경막이라는 건 결국은 눈 안쪽에 있는 지방 자체가 튀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진 굉장히 타이트하고 탄력적인 방어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결국은 이 방어막이 약해지고 늘어지기 때문에 내 눈 밑에 지방이 튀어나온 건 눈밑이 살이 찐 게 아니라 결국은 안쪽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밖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약해지면서 튀어나온 것에 가깝거든요. 결국은 그런 튀어나온 것들을 내가 이번에 제거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좋은 건 지금 상태를 되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경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때 경막 강화라는 혹은 경막 복원이라는 시술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 중에서도 경막 복원 혹은 경막 강화를 제대로 하는 방식은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눈밑 지방 재배치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을 때 내고정을 하는 병원이 있고 외고정을 하는 병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내고정이라는 건 결국은 수술 후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바깥쪽에 어떤 튀어나온 실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외고정을 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실밥이 이렇게 매듭이 하나가 튀어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한 개, 많으면 두 개에서 세 개까지 튀어나와 있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후에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외고정을 할 때는 이제 눈 밑에 지방들을 잘 풀어준 후에 그 지방들을 실로 깨워가지고 지금 외고정이 매듭이 지어져 있는 부분까지 쭉 하고 당겨서 옮겼다라고 받아들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과정에서 과연 경막 강화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담하는 분께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고정한다는 의미는 지방만 어쨌든 밑으로 우리가 눈물꼬랑이 있는 부위 혹은 볼륨이 부족한 앞볼 쪽으로 내린다는 의미를 뜻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막을 제대로 복원하거나 경막을 강화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실밥이 바깥에 있으니까 일주일에 열흘 후에 가볍게 제거를 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는 병원에서는 경막 강화를 실제로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서 바깥쪽으로 매듭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내고정을 하는 병원들 중에서도 이제 특수한 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번 경막 강화를 제대로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눈밑 지방 재배치, 즉 지방을 쭉 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한 실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지티콘이라는 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썼던 실로는 장스니들이라는 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들은 이제 눈 밑에 안화 지방을 이제 결국은 꿰어가지고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리는데 특수하게 만들어진 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실들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병원에서도 이 지방을 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경막을 복원하거나 강화를 하는 데는 크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내고정을 하는 병원에서도 그 실을 쓴다면 경막 강화나 복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지방을 내려서 내가 부족한 볼륨인 눈물꼬랑이나 앞볼 쪽으로 옮겨주느냐, 이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로는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 원인이 됐던 약해진 경막을 제대로 다시 한번 타이트하게 고정을 해주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다 잡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외고정 방법이나 혹은 내고정에서도 여러 가지 특수한 실을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술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지방 자체만 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경막을 다시 한번 원래대로 강화시키는 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확률이 그냥 내고정을 이전에 클래식하게 수술했던 병원보다는 조금 더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이런 병원들이 뭐 다 경막 강화를 안 한다거나 복원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쓰는 병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시는 게 조금 더 내가 좋은 수술 방법을 받고 원래대로 제대로 된 수술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의 여러 가지 수술 방법 중에서 이제 경막을 제대로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바름 원장이었습니다.